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선영 작가는요, 1966년 충청북도 청원 출생이고요.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성장했으며, 이후 청주에 거주하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2004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밀레로 등단했습니다. 청소년의 내면과 성장, 경계 속 분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입니다. 2011년 제1회 자음과모음 청소년 문학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 상이 청소년 문학을 위한 신인 작가 공모전으로 김선영 작가의 입지를 단단히 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간을 파는 상점 2, 너를 위한 시간, 특별한 배달, 미치도록 가렵다, 열흘간의 낯선 바람 등 다수의 장편과 소설집이 출간되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줄거리 요약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도시의 뒷골목 낡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있던 소년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따위 아무 의미 없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나는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야. 소년의 이름은 온조. 과거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학교도 가지 않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투명 인간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온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시간을 사드립니다. 당신의 남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고 결국 메시지를 보냈죠. 정말로 시간을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신의 한 시간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 정체를 들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조는 시간을 파는 상점의 아르바이트생이 됩니다. 첫 번째 의뢰는 병원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시간 동안 대신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온 줄 알았는데 넌 누구냐? 그 아이 대신이라고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곁에 있어 달라고요. 그는 더 말없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조는 그저 곁에 앉아 시간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대신 살아주고 있다는 것을.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어. 시간을 파는 상점에는 다양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외로운 할머니의 말동무, 가출한 자녀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 일, 그리고 혼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 대화 상대까지. 누군가 1시간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딱 1시간만. 그녀는 그냥 외롭고 힘든 거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거야. 그 짧은 1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온조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나는 지금 타인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빈 시간을 남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걸까? 그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고 학교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작고 미세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순간 온조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김소영? 이건 우리 엄마 이름이잖아. 원조는 자신도 모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야.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그때의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장난인가? 아니,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언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지 아니면 감정을 소비하는 장사에 불과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언저는 작은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이전 의뢰인이 보낸 짧은 메모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읽어준 편지 덕분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감사의 말이었지만 언저의 마음속 어딘가를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는 연결이야.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시간을 파는 상점은 그렇게 누군가의 상처와 외로움, 기억과 사랑을 이어주는 조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한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건네본 적 있나요?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시간을 파는 상점 1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이랍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많죠. 그 시간들을 서로 나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 살 수 있겠죠? 이 책은 시간이라는 걸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아이, 지친 어른,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마음들이 한 시간이라는 선물로 살아나는 걸 보여주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혹시 당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시간을 파는 상점 1, 이건 그냥 청소년 소설이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이죠. 기회가 된다면 꼭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따뜻한 책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김선영 작가의 말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라니 시간을 파는 상점 1은 내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등단 8년의 시간이 지날 무렵 소설 쓰기를 계속해야 하나 방황하던 내게 찾아온 이야기였고 문학상의 옷을 입었을 때는 소설 쓰기를 계속해도 좋다는 답을 들은 것만 같았고 출간 후에는 많은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화답까지 듣게 해준 책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시간 속에는 파고 또 파고 죽을 때까지 파도 모르는 광활함이 들어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쓰고 또 쓰게 하는 힘이 있다. 후속으로 2편을 내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린 것도 그 때문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나는 조금씩 나아갔고 그 시간만큼 나는 또 다른 무늬가 새겨진 사람이 되었다. 이후 이 책이 내게 준 기회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쓰고 또 썼다. 앞으로도 그건 변함없을 것이다. 그동안 해온 소설 쓰기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 편 쓸 때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는 지점이 있었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거린 적이 적지 않다. 놀랍기도 기쁘기도 슬프기도 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준 이 책에 더없이 감사하다. 그러한 기회는 다분히 독자들로부터 나왔음을 되새긴다. 오래도록 사랑을 주고 응원해준 독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 책이 좀 더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절벽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책이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그래서 누군가 또 살아간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출간 10년을 기념하여 멋진 새 옷을 입혀준 자음과 모음 식구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10년 동안 이 책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고맙습니다. 2022년 봄 김선영. 저도 제목을 보는 순간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그 제목 보고 끌려서 이 책을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도 감사드립니다. 꿀잠 드십시오. 꿀잠 드십시오.